네, 안녕하세요. 어, 최근 민주당 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관련 논란을 중심으로 한 프레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이 맞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내란 프레임이라는 전략이 지지층에게는 확실히 먹힐 전략인 것 같은데, 이런 프레임 전략이 과연 맞을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서 이번 탄핵 절차로 선거가 치러지고 또 다른 이슈 싸움으로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달라지면 이재명 대표가 밀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재정 정책으로 싸우게 되면 포퓰리즘 대 반포퓰리즘 형태로 정치 상황이 바뀔 수도 있고 현재 고령화로 미래 성장 동력이 많이 사라진 우리나라에서 재정 적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게 되면 추후에 갚지 못하는 빚으로 인해서 일본처럼 경제 활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이자만 내는 일본이 지금 처해 있는 현상과 비슷하게 빚에 잠식되는 나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뭐 심한 분들은 베네수엘라처럼 아예 국가가 초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망가져서 몇십 년 후가 아니라 뭐 얼마의 기간이 될지도 모르는 동안 국가의 자산이나 국가의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하는데 일단 당장은 지금 GDP 대비해서 50% 정도의 재정 부채가 있으므로 일본처럼 심하게 아마 부채가 많이 쌓이고 고령화가 쌓이면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 이러한 논란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확장 재정 정책을 좋아하는 민주당의 특성상 재정 정책으로 대결 국면에 가게 되면 보수층 유권자들은 그걸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수층 유권자뿐만 아니라 중도층 유권자 중에 뭐 경제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던가 중도층 유권자들 중에 대다수도 많이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 대결보다는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임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략의 경우에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중도층을 과연 흡수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중도층은 윤석열의 계엄의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도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탄핵을 너무 많이 해서 입법부가 행정부를 아예 작동이 못하게끔 사실상 만들었고 사실상 행정부에서 집행하고 싶은 정책들도 법안 통과를 방해해서 손발을 다 묶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현 상황 자체가 민주당에게도 책임이 완전 무결하느냐라고 봤을 때 무결하다고 보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란 프레임으로 가게 될 경우 내란? 그렇다면 민주당은 입법부가 모든 행정부의 권력을 막아서고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해 수사한 검사들까지도 탄핵 소추를 시도했는데 지금은 뭐 대법원장까지도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내란으로 볼 수 없는 건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내란이라는 게 확정되지도 않았고 더구나 아직 법원의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을 이제 민주당에서 확정 짓고 내란을 마치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사법부 판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국민적 신뢰와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그래서 많이 존재합니다. 본인들도 알고 있겠죠. 하지만 본인들의 포퓰리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본인들을 처벌한 사법부는 모두 오염되고 부패했다고 하고 우리는 선의를 가지고 정치를 한다고 하면 과연 중도층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절대 선이고 항상 뭐 행정부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악이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정책을 집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구구의 시선과 중도층이 보는 민주당의 시선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에 대한 비판은 유튜브나 이런 곳을 보더라도 모두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처리하는 유튜버들이 진보 측 유튜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나와서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고요. 중도층에게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이 때때로 국가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보다는 단기적 표심에 더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국가 이익과 개인의 사익이 충돌할 때 표를 위해서 국가 재정을 손해가 가는 방향으로 개인의 사익의 편을 들어줍니다. 또한 대화와 타협이라는 명분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단체가 옳지 못한 행동을 하고 소위 말해서 떼쓰고 들어눕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국가 재정을 갉아먹고 퍼주거나 혹은 표를 위해서 그들의 편을 들어주면서 눈물 흘리는 모습으로 감성을 이제 감성에 치우친 정책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모든 이익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단체들까지도 민주당 하면 일단 소위 말해서 떼쓰고 들어눕게 만들면 민주당이 뭔가 준다라고 하는 악습과 이런 행동들, 병폐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이러한 정당이 항상 감성을 팔아서 표를 읍소한다고 보고 있는 시선이 존재하는데 이번에 음, 이번에 선거 구도 자체를 내란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옳냐라고 하는 게 맞느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층이 보기에도 잘한 거 하나 없는 민주당인데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른다. 그럼 내란 하는 게 과연 중도층의 귀에 좋게 들릴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국가를 위해서는 지금 중도층이 걱정하고 있는 포퓰리즘이나 이런 거를 강하게 정면 돌파했던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토론을 통해서 이제 민주당이 강조하죠. 토론을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이번 대선에서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추경을 통해서 빚을 내고 확장 정책을 하는데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이건 확장 정책이 아니라 국가를 위한 투자다라고 명확하게 설명을 했어야 하죠. 근데 사실 확장 정책을 납득시키긴 많이 어려울 겁니다. 국가에 정말 큰 위기가 닥쳐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확장 정책 자체가 잘못된 걸 모든 경제학자가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더라도 아무튼 솔직하게 빚을 내서 퍼주겠다라고 하고 일단 빚잔치의 의도 자체가 개인들이 너무 지금 고통받고 있으므로 의욕이나 행복감을 얻고 나면 다시 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라도 다시 뛰어보자라고 솔직한 스탠스를 원하는 겁니다. 대통령 개인이 부패하거나 장관들이 뇌물을 받으면 그 개인들은 잘못한 거고 정책도 잘못될 수 있겠지만 재정 정책으로 인해 수백조의 빚을 지게 되면요. 향후 몇십 년 동안 희망 없이 고통 속에 빚만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않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또 빚을 낸다고 하면 이제 고통만 반복되는 거고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저 알면 알수록 민주당은 감성파리, 표파리, 떼쓰는 단체에 가서 같이 눈물 한번 흘려주고 국가재정을 갉아먹는 거, 국가재정을 퍼준다. 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정치 제도에서 정치인이 행할 수 있는 단점만 모두 모아놓으면 표를 위해 악마가 된다면 민주당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극우단체에서 왜 나오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극우단체에서 극우들은 설득 못하더라도 중도층도 이러한 우려와 의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도층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이번에 대선의 정책에 대한 토론 그리고 설득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선거 통합 과정을 위해서라도 본인들의 능력을 중도층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 민주당에 대한 능력에 대한 의심이거든요. 능력을 홍보하는 자리가 되었길 희망했지 눈물 흘리며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문구로 계속해서 선거 전략을 펼쳐나간다. 물론 효과는 있습니다. 여성층과 맘카페 등에서 효과는 있지만 정말 경제에 관심 있고 미래를 생각하는 중도층의 의심을 거둬들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거짓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내란 세력이라며 프레임을 짜는 게 거짓말만 많이 했던 윤석열 정부와 과연 뭐가 많이 다른가라고 의심을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